네. 보통 저도 이제 주식을 많이 하다가 거의 많이 잃고 거의 수익 난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이 뭐든 하려면 이익을 보려고 네. 이제 돈을 벌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이게 주식하는 데 오. 있어서 수익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수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음.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이 리스크를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리스크가 없어지면은 수익만 남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이제 사람들도 이 비전이나 이런 거 수익이나 어떻게 돈 벌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이 리스크가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리스크를 하나씩 이렇게 쳐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은 결국 나중에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어떤 게 있나 생각해 보면은 먼저 비용에 대한 리스크들도 있을 네. 수 있죠. 많은 사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해서 뭐 네.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든지 이런 비용에 관한 리스크 아니면 시간에 관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에 대한 리스크 또는 그 사람을 만날 사람은 있는데도 내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에 관한 그 말발에 관한 리스크, 뭐 네. 기술에 관한 리스크 이런 것도 있을 네네. 수도 있죠. 네. 아니면 하부 이제 밑에 사람들 있는데 네. 그 리더십 리스크, 자기 말은 내 말은 절대 안 듣는 거야. 맞- 이러면 진짜 정말 난감하죠. 이런 리스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소비자들이 잘 밑에서 소비자로 잘 먹고 있었어.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사업자로 꼬셔볼까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 달부터 잠적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맞아요. 이런 사람에 관련된 이런 리스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리스크인데 사람들은 이걸 리스크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하나씩 다 없애 나가면은 나중에 이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때가 이제 올 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또 시스템에 관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위에 상위 스폰서에 관한 그런 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관해서 이제 대표님에 대한 그런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야, 이거 뭐 완전 뭐 테이블 위에 꽉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 이 얘기를 우리 다 하면 하룻밤 새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해 보는데 이 리스크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진짜 끝도 없이 나올 것 같다는 끝도 생각이 없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자체, 우리가 사는 자체가 리스크니까. 근데 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이게 넓혀 주셨는데, 네. 김남세 PD님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랑 소통할 생각을 했는지 난 그게 더 오히려 궁금해요. 어떻게 리스크라는 키워드를 하나를 가지고 쫙 넓혀 보면 이게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저랑 이제 질문했을 때 김남세 PD님 뭐 어떻게 반문식으로 질문한 건지 본전 뽑고 싶어서 질문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시청하신 분들이 누군가가 이걸 들었을 때 아, 진짜 이 하나만 얻어 걸려서 진짜 도움 받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질문한 건지 그게 오히려 제가 역으로 더 궁금해요. 이런 질문 아, 어떻게 하셨어요? 전 저번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리스크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겠네. 이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회사 일만 했으면 이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2007년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많이 망했잖아요. 진짜 네, 많이 맞아요. 그 망했거든요. 스토리 알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펀드를 잔뜩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금융위기 나서 또 망했어요. 금융위기 가입하고 1년 정도 안 됐는데 금융위기 나가지고 90% 손실이 펀드가 났더라고요. 해외 펀드가. 그 어떻게 전문가들한테 투자한 펀드가 90% 손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또 리스크에 맞은 대한 거예요. 예.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스스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전문가 다 필요 없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선물에 대한 또 투자를 해보다가 2주 만에 망했거든요. 그 증거금 싹 날리고 그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2주 동안 그 증거금 한 300만 원 정도만 딱 날리니까는 바로 마음 접고 일하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1년도에 저기 그 옵션에 대해서 이제 책에 옵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투자해서 돈 벌려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옵션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두 달 했는데 한 800 정도를 제가 날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옵션이라고 이제 하면 그 헤지 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선물 콜, 옵션 투자.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를 했었죠. 네. 거기도 이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 매수해서 하루 파는 이런 길게 안 가져가고 이런 전략을 했거든요. 근데도 그게 손실이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아, 2달 동안 쌓이니까 한 7, 800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했었죠. 아, 리스크가 가장 없는 투자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주식 투자는 안 하는데 그래도 그 ETF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종합 주가 지수를 한 회사가 이제 망하는 것보다 코스피 전체가 망하기가 훨씬 더 리스크가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큰 금액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좀 감당할 수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이런 ETF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이 ETF 투자는 좀 어떻게 보면 오래 가야. 거시 경제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장 환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오히려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도 아, 네트워크 음,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래서 음, 아, 이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면은 결국 리스크를 제거하다 보면은 수익만 맞아요. 남거든요. 근데 이 맞아요.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이런 이제 수익만 생각을 하지 리스크에 대한 생각은 맞아요.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일단 해봤어요. 그 신박사랑 그 신사임당 같이 책을 냈는데 거기 네, 인생은 실전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네, 첫 번째 룰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원칙 망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금 김남재 PD님 얘기하는 거랑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제가 전반적인 비즈니스 11년 동안에 제가 합쳐본 비즈니스의 관점을 봤을 때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마지막 네, 카테고리 3단계가 투자고 2단계가 사업이고 1단계가 영업이더라고요. 영업에서 높은 어떤 티켓을 판매하는 영업. 예, 그냥 단순히 3만 원, 30만 원짜리 아니라 300만 원, 3천만 원짜리를 내가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업 스킬에 대한 그게 이제 카테고리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이렇게 뭐 법인 사업으로 뭐 만드는 그런 영역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투자인데 대부분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능력치가 없고 그냥 일반 그냥 야망 있고 욕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하냐면 이제 보통 영업 쪽에는 판매하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를 그렇죠. 싫어한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바로 어디로 점프하냐면 2단계 사업 쪽으로 점프하더라고요. 뭐 공장을 뭐 막 무리해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투자자들 모여가지고 막 어떻게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생산 판매 이렇게 막 전반적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영업 하나 자체도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무리하게 네, 인테리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3단계부터 아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 뭐 투자에 관한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수많은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사실 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시작하고 주식을 요즘에 되게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전리 대표님으로 인해서 또 많이 이게 흐름을 또 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도 주식도 투자 항목에 들어가니 그게 3단계인데 보통 일반인이 2단계하고 3단계 하면 100% 거의 99.9% 망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게 3단계부터 하다가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전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교육생들에게도 저희 수강생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3단계, 2단계 할 주제 파악을 못하고 보통 사람들 시작해서 망하는 거다. 그래서 전 1단계부터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영업 프로세스에 내가 어떻게 하면 판매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클로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만족도를 올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객들, 더 많은 어떤 명단들을 얻을 수 있고 더 질 좋은 명단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경영하는지 제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계속 이걸 각인시켜 주잖아요. 근데 제가 네, 오늘 김남재 PD님의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드는 생각 이거예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없앨 수는 없어요. 리스크가 없다는 건 말 그대로 수익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리스크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리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가 그게 제가 봤을 때 최소화시키 그게 교육이죠. 예. 내가 만약 돈에 대해서 모르고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면 거기에 투자하는 자체가 모두 다 리스크라는 거죠. 내가 네, 부동산에 대해 알고 내가 뭔가 영업에 대해서 알아도 사실 내가 당할 수 있거든요. 진상 고객한테 당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가 샀던 그 부동산 그 아이템을 보니까 내가 원래는 아파트부터 사야 되는데 땅부터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우선순위를 모르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를 보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리스크 중에서 비용이라는 키워드 방금 나왔잖아요. 저는 네, 비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용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말 그대로 되게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좀 많이 모르고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많이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들어오긴 한데 그 똑똑한 기준이 어디에 있냐를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모두 경제에 있거든요. 경제로 맞췄을 때 그 사람이 원래 돈을 얼마 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물론 중산층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산층보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쉽게 귀를 기울이는 게 이제 뭐 잘 모르니까 뭐 어떤 전문가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두 줄 내리면 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이 쌓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자꾸 여러 번 듣다 보면 그걸 믿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기만 하는 사람은 맹신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믿어도 믿음이 있는 건 중요한데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아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거의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30년 되신 분들도 제 수강생이 돼봤고요. 네, 그리고 물론 초보자들도 있는데 10년, 17년, 18년 되신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제 수강생 되신 분 아마 지금 주만에서도 아마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뭘 보냐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를 안 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30몇 년 동안 왜 이걸 통찰하지 못했을까? 그 시간을 왜 이렇게밖에 쓰지 못했을까? 돈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시간을 그 정도밖에 못 썼고 그 뭔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엄청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남재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가장 가치적인 요소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시간 때문에 제 돈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절대 벌 수가 없어요. 음, 돈은 벌 수 있는데 시간은 못 벌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워런 버핏 봐봐요.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워런 버핏 시간을 쌓을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끝점을 보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일반인들이 그냥 무식하고 무지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누군가로부터 고갈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표현에서 리스크를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되냐면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그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똑해지려면 그래서 교육에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쓰는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내 시간도 원래는 더 멍청하게 쓸 수 있는데 덜 멍청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 섹션을 가지고 어 경제적인 아주 숫자적인 측면에서 돈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리스크의 측면에서 우리가 리스크 최소화 시킨다면 딱 한 가지. 저는 리스크에 대한 최소화는 시간을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덜 멍청하게 쓸 거냐. 이게 그냥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 돈은 항상 내 시간을 얼만큼 가치 있게 내 몸값을 얼만큼 가치 있게 쓰려고 하는 거기에만 전 집중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 김남자 PD님 저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러면 이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우선순위로 꼽으라면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표님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내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사람 잃고 돈 잃고 시간 잃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제가 그 선물 투자해서 2주 안에 딱 끝내버리고 맘 잡고 다시 일하면은 좀 금액도 크지는 않은데 그 시간을 맞아요, 아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네트워크 맞아요. 마케팅에서 3년, 5년 일하다가 한 5년 뒤에 아 잘못됐구나, 망했구나 이걸 느꼈던 순간
진짜 맞아요. 사람이 그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맞아요. 했어요. 저는 그래서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돈을 실험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하게 네, 지출을 잘해야 네, 된다. 그래서 저한테 PCM 교육 상담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 문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서 상담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전화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딱 이거예요.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고용하기 위해서 수강료는 이 정도 되는데 그 수강료를 내고 밖에서 유튜브에나 뭐 저희 소셜 미디어에서 홍보되는 것보다 못하거나 저로부터 도움을 못 받을 것 같거나 아니면 들어왔는데 유료로 결제하고 들어왔는데 아닌 것 같으면 축하한다고. 아이스강을 이제부터 버리고 무관심하고 얘라는 사람은 다시 두 번 다시 안 보면 된다. 난 계속 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아이스강이라는 사람 그 쥐꼬리만한 그 돈을 어차피 그 돈 없어도 살아요. 그 쥐꼬리만한 돈을 아이스강한테 투자했을 때 수강료로 들어왔을 때 그 티켓팅을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아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이 전반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이 전반적 체험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맞는 이 사람 찐이네 이거를 딱 판단했을 때는 우리는 관계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구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가 돈 냈으니까 한번 볼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수강생들 알잖아요. 들어오고 나서 돈하고 상관없이 제가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마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하는 가운데 이제 서로 관계십을 잘 엮으려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돈 냈으니까 이걸 줘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부족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약간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실제로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 사람들의 어떤 변화의 가장 최대치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아주 그 지불한 그 돈을 아주 싸구려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 부여가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가치 부여를 하니까. 저는 그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하기 좋든 하기 싫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가치 부여를 최대치로 할 수 있어요. 가치 부여 최대치는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당연히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제 혼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덜 멍청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전체 생태계 전체 환경을 저는 바라보면서 일을 하거든요. 예, 네, 네, 맞아요. 그 네, 저희도 그 리스크를 항상 이제 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PCM 들어가서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한계와 리스크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PCM을 이렇게 들어와서 대표님과 인연이 되었지만 들어와서 보니까는 너무 해야 될 게 내가 많은 거죠. 맞아요. 이 콜드콜은 그냥 하나 일 부분일 뿐이고 네, 너무 경제 경영에 관련돼서든 내 생활에 관련돼서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씩 인지하고 있으면은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육에서 소통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팀으로 같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각자 이분들 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는 그분들한테서 배우는 그 동기부여와 에너지와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 이제 맞아요. 혜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가치가 돈으로 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그 정말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우리 같은 페이지에 있잖아요. 같은 챕터에 네, 있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비전이 맹신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완벽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덜 멍청하게 살 수 있을까? 덜 멍청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오히려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붙잡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실험하는 거 혹시 느껴지시죠? 제가 네, 예. 어떻게 하면 아침 막 새벽에 또 했다가 아니면 또 저녁으로 바꿨다가 막 어떻게 하면 일주일을 가장 과학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 같아도 이게 리스크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를 내가 지금 앉았을 때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험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자체를 모두 다 공유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내가 뭐든지
특히 빨리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해 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 네, 이어서 할까요? 네, 좋아요. 다음에 이제 얘기해 볼 부분은요. 좀 복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스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복제라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좀 핵심으로 제 느낌은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복제라는 그 내용을 들었는데 이 복제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떤 걸 복제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실체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누구를 복제하고, 뭘 복제하고, 어디서 복제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 상위 스폰서님을 복제를 하고, 그 스폰서는 위에를 복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1번 사업자를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번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엔젝타인데, 뭐 아메이 그쪽에서 왔나요? 뭐야 같은 다단계지만 업종도 틀린데 복제가 거기서 왔으면 과연 이 복제의 뿌리가 뭔지 이런 게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일을 할 때 IT 쪽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복제를 하거든요. 근데 복제는 이제 복제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저희는 복사를 해요. 복사. 그 일반 사람들은 다 컴퓨터에서 복제가 아니라 복사죠.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한 80%는 복사거든요. 그걸 혼자 스스로 다 못 짜요. 남이 해놓은 거를 이렇게 복사를 잘 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쳐서 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짜는 것들도 있는데 시간적인 요소 이런 걸 대비하면은 처음부터 하는 거는 거의 부질없는 짓이고 거의 복사를 해와서 그 중에 이제 한 30%, 20%만 자기 것을 바꾸거든요. 이 30%, 20%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몸과 능력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계에서도 복사를 못하면 바보 되는데 그리고 복사를 해올 때도 잘한 사람 걸 복사를 해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걸 복사를 했다가 그걸 짜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한 사람 걸 복사를 해와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고치는데 이 고치는 20, 30%가 핵심이거든요. 음, 이게 없을 때는 어딜 가더라도 잘한다는 소리 못 듣고 자기 몸값이 안 그렇죠. 뛰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이 복제를 거부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맞아요. 적대적인 관계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차마 거부 이런 말은 안 쓰겠는데 이 복제를 해오긴 해오는데 이 속에다 자기 것을 20, 30%를 추가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그거를 만들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저는 뭐 세일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기만의 색깔을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그 용어상 자체를 봐도 그 저희 컴퓨터 다룰 때 다 복사잖아요. 근데 이 복제란 말은 SF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복제해가지고는 뭐 네. 인간 복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복제라는 말은 언어상 의미로 보더라도 좀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죠. 남의 걸 그대로 똑같이 해가지고는 그런 맞아요.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복제해 온다는. 근데 이 시스템 자체 용어 자체가 이 복제를 해오놓으면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 없는 이런 말 같아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추가해야지 자기가 이제 몸값이 올라가고 말빨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쓰면 자기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시대가 다 유튜브 보는 세대잖아요. 다 인터넷하고 컴퓨터 하는 네네. 세대인데 그 사람들은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IT 용어와 이런 걸 쓰는데 거기다 복제를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복제를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멀리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복제 생각을 넣으려고 하면은 이게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복제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한번 직급자들이 이렇게 많이 해봐야지 이 시스템을 더 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시스템 속에 지금 사람이 거의 참여 인원이 거의 적은 데는 진짜 10%, 뭐 10%,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 정도로 이제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제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체를 사실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복제라고 하면 복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다단계를 왜 얘기해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 저는 다단계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시간을 아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복제가 무엇이고 복제를 배우려고 하는데 왜 복제를 배우냐 그거죠. 복제를 배우려고 아예 들어가지 말자 이거죠. 근데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복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배우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잘못된 프레임에 들어가다 보면 시간을 쓰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근데 맞아요. 복제라고 하는 거를 겨우 하려고 보상도 외우고 제품도 외우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문화를 자꾸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그 안에 시간 투자도 들어가고 비용 투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복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그걸 다 수행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다 수행했는데 제가 그래서 늘 저희 PCM 컨텐츠를 많이 저기 유튜브 컨텐츠 제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늘 이 얘기를 듣을 거예요. 다단계를 버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단계에서나 복제를 그렇게 끊임없이 쏟아내는지 어디에서 그렇게 복제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단계를 버리면요. 다단계를 버리면 뭐가 보이냐면요. 깔끔하게 핵심만 보여요. 내가 다단계를 배우려고 하기 전에 배우는 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를 사람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다단계 안에서 직급자들, 우리가 직급자들을 PCM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학금 타는 사람들 얘기, 장학금 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단계를 경영대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경영대학에서 장학금 탈 수는 있다. 장학금 누구나 다 타는 건 아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장학금 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귀담아 듣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니더라도 장학금 타는 사람 장학금 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네. 학교에서도. 근데 그 장학금 타는 사람의 모든 철학이 나한테 적용 안 되고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학금 타는 사람이 직급자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 직급자가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이래야 나처럼 장학금 탈 수 있다. 약간 이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제도가 웃기는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모두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그리고 난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단이다. 이걸 네트워크만 깐다고 생각하는데 저야말로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좋아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하고 내가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을 내가 제대로 올바르게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게 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를 보면 기회를 주는 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333 법칙이 있어요. 멘토가 있고 라이벌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스폰서, 형제 라인, 그리고 파트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구조를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가장 강렬하게 가지고 보험회사에도 이런 게 없어요. 예, 그 어떤 회사 구조에서 이렇게 강렬한 건 없어요. 왜? 파트너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구조가 어디에도 없어요. 대부분. 예,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게 해야만 내가 유통이 되고 뭔가 가르쳐 주려고 내 마음을 내 간이든 내 뭐든 다 파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결국 목적이 내 배를 채운다고 하면 그게 또 들통나고 그게 또 상처로 이어지면서 라인 이동하고 회사 이동하고 막 서로 막 붙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저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최근까지도 정말 여러 가지 돈을 잃었던 사건도 제가 사실 유튜브에 쫙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저희 가족도 그 안에 들어간 프레임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그만큼 영향력은 있는데 대신 잘못된 영향력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멈추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라인 이동하지 마라. 당신들 복제고 뭐고 일단 관심 잠깐 정지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본질은 도와주고 기회를 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장학금을 받는 그 직급자들한테서만 받는 그냥 그 조언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동전이 양면이라면 양면의 조언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게 맞는지 아웃사이드도 돼보고 인사이드도 돼봐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만 아는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영국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은 영국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거야. 영국 밖에 한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떤 걸 체험해야 내 영국이 어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복제에 대한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을 붙잡아야 되냐면 본질을 붙잡는데 본질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경제적인 면에서 도와줘야 되고 사람적인 면에서 도와줘야 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면에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내용은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단순히 복제를 외치면서 도와주는 거 그게 도와준다고 사람들 믿겠죠. 그걸 맹신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표현은 그만큼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복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잡고 내 인생을 다 갉아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마 PCM 안에서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배우다 보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야. 첫 번째 망하지 마라. 두 번째 잃지 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결국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망하지 말고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에 대한 그 유치한 시스템을 포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죠. 제품이 좋잖아요. 제품이 좋으면 제품을 유통하는 방법을 스마트 스토어 하는 애들은 어떻게 유통하지? 유튜브에서 컨텐츠 판매하는 애들은 어떻게 유통하지? 밖에서 자산가들은 자기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판매, 백화점에는 어떻게 유통하 이런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고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봤을 때 나의 유통하는 방식을 나라는 이름을 걸고 나라는 목소리, 나라는 제스처, 나라는 배경을 걸고 대한민국에서 뭐 유튜브라는 채널을 가지고 뭔가 내 채널을 통해서 뭔가 유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남들과 대체 불가능한 자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복제라고 하는 건 그 반대잖아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다 내려놓고 경제 경영을 배워라는 거죠. 돈의 속성을 배우고 인문학을 배우고 인문학 하면 어떤 사람 인문학이 뭐지? 인문학 자체 키워드가 뭔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제가 또 얘기하면 또 흥분될 것 같아서 오늘 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고 보니 저희 PCM 교육에서 거의 복제라는 말은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저번 달인가 이제 엔젝타 네. 하시는 그 위에 스폰서님이랑 저쪽에서 한번 보자고, 네. 전 거의 잘 안 만났는데 보자고 해서 한번 봤는데 거기서 이제 오신 분이 저를 붙들고 위에 상위 스폰서가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냐고, 만나서 복제를 배워야 되는데 복제를 배우면 최고라고 이런 얘기를 잠깐 해서 저는 그냥 듣고 이렇게 흘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생각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네. 대표님한테 저는 던져봤습니다. 저는 상위 직급자한테 복제 받더라도 상위 직급자한테 복제 받는 것보다 저는 막 영향력 있는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복제 받고 싶고요. 그랭카동 사람 같은 데서 복제 받고 싶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싶고 그 사람처럼 자신감 있어 보이고 자신감 없어도 그 사람 척하고도 싶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복제 받더라도 내가 가장 끌리는 인물을 딱 보고 그 끝점을 향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 안에 과정이면 이걸 스쳐 갖고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용 당하지 말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완전 조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되겠죠. 이게 가운데 역할이지 네트워크 마케팅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나는 딱 봤을 때 어떤 리더가 되고 싶지? 내가 되고 싶은 리더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리더는 왜 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지?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말만 그런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리더의 수많은 이런 결정 가운데 어려운 결정도 있고 수많은 공격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리더는 어떻게 핸들하지? 어떻게 마케팅하지? 어떻게 그 리더는 자신을 판매하고 있고 어떻게 언론에서 늘 이런 나쁜 놈들하고 잘 싸워서 이기지? 난 이런 것들을 다 복제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 복제받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상위 직급자들도 내가 쭉 보면서 상위 직급자 멘토가 있어요. 난 첫 번째 그 질문부터 할 거야. 지난번에 어떤 책을 읽었죠? 가장 나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어떤 거예요? 나 이런 것부터 아예 상위 직급자하고 평생 가려면 이런 것부터 다 테스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대통령 선거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스폰서님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완전 생 밑바닥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 당장 100만 원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하고는 싶어 해.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조언할 거냐? 난 이거 다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과학적으로 대답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를 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하고 핸들을 못하는 이유가 네트워크 마케팅 나도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리 꼭대기 1번 사업자라고 해도 저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만큼 깊이 고민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되게 많아요. 엉터리 리더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예, 맞다. 왜 저런 생각을 안 해봤지? 왜 내가 누군가 상위 직급자들을 무조건 맹신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과학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대표님 하신 그 말씀 중에 그 세계적인 리더와 자본가와 이분들의 말과 행동을 복제하라고 한 이 말이 참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아요. 네. 복제를 왜 이렇게 한번 생각 안 해봤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탑다운 식으로 제일 꼭대기 네, 있는 애. 네, 네, 그렇게 합시다 우리. 네. 오늘 좋은 대화였습니다. 네, 저도 좋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